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요. 첫 키워드는 시계는 알고 있다로 잡았습니다. 어떤 시계입니까? 어제 대북 특사단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중요한 만남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는지 또 몇 번을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의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얘기했는지 또는 친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그렇겠죠. 때문인데요. 예.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어제 특사단이 10시 30분을 좀 넘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고 12시 좀 넘어서까지 회동이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사실 그 전부터 기자들은 시간을 유추해서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사진 때문인데요. 어제 오후에 청와대가 19장의 사진을 제공을 했었는데 예. 우선 친서를 전달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측과 좌측에 벽시계가 있습니다. 희미한데요. 저희가 확대를 해보니까 10시 35분을 그렇군요.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특사단이 9시에 평양공항에 도착해서 고려호텔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등과 환담을 하고 10시 22분에 다음 면담을 위해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약 10분이 안 걸려서 이동해서 노동당 청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벽시계로 시간도 유추해야 되니까 어찌 보면 기자들은 탐정 역할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예, 사진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몇몇 언론에서 이제 시계로 분석을 했는데 다른 사진을 한 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동이 계속 이어질 때인데요. 이때도 사진에 벽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11시 40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회동은 1시간 넘게 이어진 것을 어제 이미 기자들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논란이 된 사진도 하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서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도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 우측 뒤로 보면 뭔가 시침과 분침이 일자로 있는 것 같아서 6시에 또 저렇게 만났다라는 분석이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시계가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확대를 해보니까 예. 6시가 아니고 그냥 숫자 1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거는 1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엄청난 발견을 한 것 같은. 예, 6시라고 얘기한 1층에서 보도들도 1층에서 압수했겠죠,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왜냐하면 6시에 만났다면 만찬 전에 한 번 더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와서 만난 게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이 대접을 한 게 됩니다. 근데 예.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물론 사진으로서는 만났을 수도 있었지만 사진으로서는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1층.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가슴 아픈 정책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그 정책은 가슴 아픈 정책이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직접 예. 들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정책입니다. 가족끼리 옮겨간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보다는 혼자 가고 가족과 찢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지금.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분권위 위원장을 맡아서 사실 공공기관 이전 등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해봤는데 단점이 좀 있더라. 사실 예. 그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족끼리 생리별하느냐, 이런 얘기. 본인 그렇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아니던 2015년 지금 3년 전에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는 충고 같은 거였는데요. 미래에 평가받을 각오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던 정책이 공기업 지방 이전, 세종시 등으로 나타나지 않은가라고 해서 당시만 해도 전혀 다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과업으로 평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김병준 위원장이 바뀐 거는 아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마음이 무겁다라면서 본인이 하지 말란 소리는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하지 말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지만 비인간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인간적인 것을 하라는 얘기인지
사실 입장이 좀 애매한데 예.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은 하더라도 상당히 꽤 면밀히 세심히 살펴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원론적인 입장인데 김병준 위원장은 이제 좀 애매한 표현을 했고요.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용태 사무총장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재산은 집 한 채. 이건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판의 핵심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냐인데 내 재산은 집 한 채뿐이기 때문에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예. 재반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벌금과 추징금도 구형을 했습니다. 벌금 150억 원에 추징금 111억 원인데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 재산이 집 한 채면 이건 벌금도 다 못 내고 그러게요. 추징금도 선고가 만약 그대로 이어진다면 예. 다 못 낼 수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 전 재산이 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유행어처럼 들린 얘기이기도 하죠. 29만 원. 그렇습니다. 예. 전두환 씨가 예전 재판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전두환 씨는 97년에 2,2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거의 대부분을 못 내다가 2003년에 왜 추징금을 계속 못 내고 있냐라고 해서 다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당시 재산을 볼 때 판사가 예금이 30만 원 있고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자 전 재산은 29만 1,000원뿐이다. 저 금액은 이제 통장에 찍힌 예. 돈이었습니다. 1,000원이 참 있었죠. 예. 깜빡했네요. 예, 원래 통장에 있는 돈은 다 사실은 추징이 됐었는데 예. 이자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29만 1,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예. 물론 이제 표현에 약간 와전된 부분도 있는데 당시에 8억 원 정도의 연희동 주택과 무슨 보석 부분도 다시 재산을 명시하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29만 원 발언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29만 원은 일두안이다라는 새로운 화폐 척도까지 얘기가 되곤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했지만 5년 전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생겨나면서 자녀들에게 명의로 해놨던 이런 돈들을 검찰이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다 환수를 했는데요. 예. 현재 1,155억 원을 추징했고 여전히 1,000억 원 정도는 추징을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